네, 종목 진단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사마 네트워크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3,280원 30%요. 3,280원에 30%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네요,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어저께 샀는데, 정가에. 아, 어제 종가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들어가실 때 좀 기대하셨던 부분 혹은 목표가는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갈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혹시 가격대 좀 기대하고 계신 목표 가격 있으세요? 그래서 4,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아, 예. 그 정도를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적정 목표가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가 보고 저희가 전략 살펴드리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종가가요, 시청자님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3,280원이었는데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준 과장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사마 네트워크가 꾸준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드라마, 영화 배급사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드라마도 만들고요. 영화도 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OS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엔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회사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매매는 좀 자제했었는데 지금 어떤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좀 여행을 좋아해서 해외 뭐 이렇게 나가고 보면은 이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 한류 문화를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중국에서 이번에 뭐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젊었을 때 모습을 뭐 더민준이랑 닮았다고 하면서 뭐 사진을 공개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보편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봤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핵심은 역시나 중국에서 문화산업이 성장하는데 그게 이제 한류 문화가 당연히 거기에 투입이 될 거고 그 부분이 주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사실 성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이 밸류에이션 실적이 1분기에 얼마 났고 2분기에는 얼마가 날 거다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뭐 반한 감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류 문화가 좀 시들어지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거지 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예상했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가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의 문화 산업이고 한류 문화의 좀 중국의 인기도 이런 게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도 근데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꾸준히 좀 실적 추이가 좋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부분이 중국에 판매한 거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가장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인데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정말 중국 문화산업이 사람들이 유료 컨텐츠도 사용하게 되고 한류 문화에서 뭐 오게 되는 컨텐츠를 정말 돈 내고 산다고 하면 그 인구, 뭐 15억 인구가 뭐 이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소득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좋긴 하되 그리고 향후에도 좋긴 하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성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향후에도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성장성으로 아무래도 좀 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비싸도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중국의 그 성장성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한류 아무래도 좀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시장이 어느 정도나 좀 커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콘텐츠 시장에 있어서 좀 정책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어느 정도나 입을까요? 일단 뭐 실적 예상되는 거하고 그 작년도 실적 이렇게 뭐 한번 살펴보면 2011년도 적자, 2012년도 적자. 근데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년, 내후년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해외 쪽의 콘텐츠 판매인데 그 해외 판매의 또 거의 대부분이 중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얼마나 사마네트웍스가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얼마나 유료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MP3를 돈 주고 내가 클릭해서 산다? 이게 조금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료로 그 다운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라마를 돈 내고 본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나 리포트를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컨텐츠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꼭 사마네트웍스가 아니라 사마네트웍스가 뭐 10편을 만들면 그중에 흥행한 게 뭐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컨텐츠 문화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좀 진출에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어요, 반응이? 지금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중국의 판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의 일단 한류 문화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가져왔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인데 한 3배에서 4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2014년 자료까지 하면 한 5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가 중국 어권에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지를 이게 나타내주는 편인데요. 드라마를 32.2%, 그다음에 영화는 4.9%, 중국도 마찬가지로 뉴스나 어떤 뭐 답답한 뭐 전문 주제 종합예술 이런 거는 잘 안 보고 드라마하고 영화가 역시 TV의 주 시청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마네트웍스가 중국에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드라마를 같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작을 용역을 제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 제작을 함과 동시에 판권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부분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앵커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지금 어떤 거를 사마네트웍스가 만들었느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SBS에서 했던 뭐 3번 결혼하는 여자 이건 뭐 이미 종영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시절.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에서 뭐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도 강은경 작가의 작품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말고도 뭐 영화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이 작품들이 아닌 작년에 방영됐던 거를 판권으로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얼마나 많은 사마네트웍스의 작품들이 중국에 좀 잘 팔리는지 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막 찾아보니까 JTBC 다른 방송사 중에는 뭐 유재식 상팔자도 있고 국가의서도 있고 좀 여기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들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중국에서도 이런 유료 콘텐츠가 또 계속해서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 네트워크의 가격이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다시피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4,000원을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적정 가격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주시면요. 저는 갈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비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이걸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올리고 있는 거는 이 성장성을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주요 저항선을 모두 돌파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조금만 올린다든지 어떤 수급만 받쳐주면 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한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 라인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4,000원 이상을 보신다고 하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되 거래량이 만약에 월봉상으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000원까지는 보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목표가는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그 가격이에요. 4,000원으로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가는 제가 2,750원을 제시해 드릴 건데, 그거는 제가 차트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봉을 보면 주요 저항대를 다 뚫은 상황입니다. 주요 저항대를 다 뚫었고, 지금 이게 수급은 안 나왔지만 기관들도 지금 올라온 가격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데, 4,000원까지 오시면 그 정도에서 절반을 매도할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당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상담 의뢰를 한번 해보시고, 이건 손절 라인은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20주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 라인까지 온다는 거는 이게 다시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빠질 수도 있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내려왔을 때 20주봉이랑 만나는 선이 대략 2,750억 원이거든요. 지금 추세에서 많이 내려온다면. 근데 이건 제가 2,750원은 숫자를 제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2,750원으로 쓴 거고,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주봉을 만나가지고 요걸 밑으로 깬다. 그럼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가정을 하면 이 추세로 보면 한 2,750원 정도에서 만약 갑자기 내일부터 쭉 밀려가지고 하면 2,750원 정도가 20주봉이 만날 수도 있다는 거고, 가격으로 픽싱 하지는 마시고 20주봉이 깨지지 않는 한 말씀하신 4,000원. 그리고 그 4,000원이 어떻게 4,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관들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가의 평균 정도가 보통 4,000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로 보면 4,000원까지는 한번 종고점 뚫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중을 줄일 건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 가격대, 말씀하셨던 가격대인데요. 이때 또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건 어떨지 저희에게 한 번 더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네, 해결되셨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좋은 대응 전략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장영준 과장의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750원이고요.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동일합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조용구 전문가의 의견 3,500원의 목표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 참여입니다. 뒷자리가 206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현대 롯템을 사셨습니다. 26,900원 매수가 10% 비중인데요.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자, 조용구 전문가님, 그동안 계속 26,000원 초반대에 있다가 오늘 좀 후반대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현대로템 자체는 뭐 사업성 자체가 워낙에 그냥 뭐 꾸준하기 때문에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사실 지금 시장 트렌드는 이 경기가 좀 다소 조금 성장이 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겨내고 화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을 많이 찾는 편인데요.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진단을 했었던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사실상 찾아야지만 수익이 지금 현재 시장을 넘어서는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부분과 중기 부분 그리고 플랜트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부분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다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수주권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고 상반기에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수주권들이 나오지가 않았고 또 플랜트 쪽으로는 1분기에 지금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기 부분에서만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고 주력인 철도에서는 수주가 나오지 않았고요. 플랜트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상반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반기에 그나마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같대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길게 좀 천천히 빠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거래량을 좀 늘려주면서 양봉을 좀 시가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로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대략 한 3만 원 선 정도를 설정을 좀 했는데 이거는 투자 기간 자체를 못해도 한 3개월 이상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짧게 보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한 27,500원 선에서 그냥 단기간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수익 시전을 가볍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었던 시가 부근 대략 25,500원 선 정도는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27,500원, 그리고 한 3개월 이상까지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3만 원 목표가도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화로 또 시청자님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살펴드릴까요? STI. 네, STI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700원에 25%요. 7,700원에 25%요. 네.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 4월쯤 네. 들어가신 건가요? 네, 몇 주 안 됐어요. 아, 몇 주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되실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하신가요? 글쎄요, 좀 앞으로 조금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가. 그 회사의 거시기는 좀 어떤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4월 이후로 계속 밀렸는데 왜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저희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도영구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제 STI라는 종목의 주가 상승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화공약품 중앙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할 때 화학물을 이제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화학물을 말 그대로 이제 일정 수준, 일정 양을 일정 시간에 맞게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이제 작년 대략 한 2,000원, 3,000원대 수준에 있다가 최근래 11,000원까지 급등을 했고 현재 7,000원대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간 배경 자체는 이 화공약품 중앙 처리 시스템 자체는 수주가 그렇게 넘치는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장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장비 한 번만 이게 사다 놓으면은 일회성 그런 이제 장비라기보다는 사다 놓으면은 5년, 10년에 한 번씩 그냥 유지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규 장비 공급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1분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적자가 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그러면 왜 올랐는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맥이라는 기업이라든가 뭐 TPC 같은 그런 기업들만 일시적으로 그냥 이제 3D 프린터 관련돼서 테마를 좀 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꾸 이제 뉴스상으로 보면 특징주 형태로 약간 이제 찌라시 같은 그런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으로 STI하고 손을 잡고 3D 프린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D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STI라는 종목으로 특징 주식으로 형태로 뉴스를 내서 주가를 좀 한 번씩 들어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좀
부실주까지는 아닙니다만 다소 이제 올해 예상되는 그 실적 40억 원 예상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지금 퍼밸류에이션 20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들 기업들 평균 대비해서도 비싼 편이고요. 3D 프린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좀 안타깝지만 손실을 더 크게 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그 테마가 소멸되고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만약에 좀 주가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주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시겠습니다만 일단 매도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교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매도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STI였습니다. 전략을 살펴봤고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통으로도 어제 남겨주셨던 분이 계시고요. 이번에는 필명이 술 배우는 중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남선 알미늄인데요. 1,465원에 매수고요. 비중이 70%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조금씩 좀 비중을 좀 늘리신 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비중이 좀 많으세요.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종목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조금씩 매수한 건 아니고, 네. 신고가가 1,475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70%니까 그냥 몰빵을 하신 건데요. 그런 투자 습관은 조금 잘못됐는데, 회사의 성장성은 일단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저희 회사 제 동기가 이거 리포트를 저희 회사 애널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성장성 부분에서 그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남선 알미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부분이 좋냐면 알미늄으로 만드는 모든 부품을 다 만듭니다.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알루미늄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고 얼마 전에 뭐 현대제철이 굉장히 까였죠. 현대차가 현대제철 도와주려고 알루미늄 부품을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 부품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슈 올라간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미군 기지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창호는 저도 이제 리포트를 보고 알았는데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방부 어떤 뭐 검증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방폭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발물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창호가 되는데 이거 인증을 받은 회사가 전 세계 3개 있는데 국내 남선 알미늄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회사 뭐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평택 기지 이전할 때 들어가는 창호는 전부 남선 알미늄 걸 써야 되거든요. 그게 한 3천억 정도. 이 회사 연간 매출액 정도가 이미 매출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시청자분이 70% 몰빵하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한 4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주 싸지 않은데 몰빵하신 이런 투자 습관은 좀 바꾸세요. 바꾸시고 일단 차트상으로 좀 매매 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요 저항대를 계속 뚫으면서 신고가까지 왔고요. 지금 흐름대로 보고 향후 성장성으로 보면은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항상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시고 전주보다 늘어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한 절반은 자르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몰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자르세요. 그리고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만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상 내년하고 내년 이후의 성장성까지 감안을 하면 1,500 이상 뭐 1,6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룸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룸이 크지 않다는 거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대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빠지려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뭐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거에서 뭐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빠질 때는 크게 빠질 수 있고 먹어봐야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 비중을 조금 수익 구간에서 과감하게 20%까지 줄이시고요. 그 줄이시는 기준을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 줄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정해주시지는 않으시고요. 예, 지금 가격에서 사실 시청자분 75%가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가격대를 언제까지 뭐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음봉이 나왔을 때는 20%까지 줄이시고 그 20%를 가지고 좀 가져가 보시고 손절 라인은 네. 일단 손절 라인보다는 제가 음봉이 나오면은 그 가격보다는 음봉 나왔을 때 바로 50%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라리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시청자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75% 비중으로 왕창 들어가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좀 종목을 분할해서 사고 그다음에 또 분산해서 나눠서 사보고 이런 습관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따로 제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시청자님 보시면서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매도로 일단은 50%를 줄여서 20%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문의를 달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꼭 참고해 주시면서 거래 전략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컨터스 그리고 종목 진단으로 3부 이어갑니다.